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판결 두 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KB신용정보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5월 11일 KB신용정보 전 현직 직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리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5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과반수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직전 연도 연봉의 45에서 70%를 성과의 연동에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55세 이후부터 정년까지 3년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봉이 최대 45%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즉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8월 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바로 임금 삭감의 폭입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2년 더 늘어났는데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과가 월등하더라도 임금 피크제 시행 전에 연봉을 받게 되는 구조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를 저감하는 등 조치가 없었다고 보고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해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 피크제에는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이 있는데요. 정년 유지형은 2022년 5월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건 판결을 통해 이미 그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년 유지형인지 정년 연장형인지를 묻지 않고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에 따라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76,507개 중 87.3%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만큼 해당 임금 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분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도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고 불이익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을 삭감당한 근로자분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능금 농업협동조합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9일 5명의 퇴직자들이 대구 경북능금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조합이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2,4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1959년생들로 2018년에서 2019년 연말 농협에서 퇴직했습니다. 조합은 2016년 노사협의회를 열고 연차별 직급 등 관련 사항을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했는데요. 당시 연령별 지급률은 57세 70%, 58세 65%, 59세 60%, 60세 55%로 정하면서 직급은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에 직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관계로 원고들 5인은 퇴직까지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은 채 종전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측이 임금 피크제 도입 당시 직원 392명 중 268명의 동의서를 받았으나 관련 설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피크제는 실질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종전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이 깎이는 임금 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에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조합이 동의를 구한 방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노조가 없는 조합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의결한 취업규칙이 유효하려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하고 변경 취업규칙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공고 설명 절차, 근로자 회의 등 집단 의논 절차 및 찬반 의견 교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등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임금 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 직무를 맡으면서도 임금은 깎인다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근로자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 동의를 구한 것은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조합 측은 전체 근로자 379명을 35개의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리하여 동의 의사를 취합했는데요. 개별 사업장 근로자가 평균 11명에 불과해 일정 단위 근로자들의 모인 의견을 교환했다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게 법원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조합은 관련 공문을 사업장에 발송하면서 수일 내에 근로자 동의 의사를 취합해 회신한 것을 요구했는데요. 동의서가 해당 공문 발송 다음 날에 대부분 회신된 점도 이러한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대구 농협 사건 판결로 인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연거푸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폭도 중요하지만 취업 규칙 도입 시 동의 절차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반이 동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없었다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결국 그렇게 도입된 임금 피크제는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고령자 고용법 개정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퇴직한 퇴직자분들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상 하자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임금 피크제 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오성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